4월 1일 그림자 퀴즈에 대한 해명 방송 있나요? 화가 많이들 나셨더라고요. 왜 화나셨지? 난 너무 귀엽던데? 얼굴에 딱 맞게 합성이 된 게 아니라 되게 어정쩡한데 합성이 돼 있어서 더 킹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얼굴에 쏙 들어가 있어도 그건 그거대로 되게 싫어하셨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떻게 해도 싫은 건가? 제가 계속 말하는데도 고양이들이 못 들은 척 하는데 진짜 못 듣는 걸까요? 집사가 불렀을 때 못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을 해요. 이름을 불렀을 때. 결론은 그거예요. 듣는다. 들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표시한다. 귀를 움직인다거나 꼬리를 살짝 움직인다거나 분명히 다 알고 들었지만 뭐 나한테 별로 도움될 것도 없는데 내가 굳이 이 상황에서 어차피 간식 줄 것도 아니잖아. 됐어. 귀찮아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집에 있는 친구들도 아마 무시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하악을 배웠어요. 버릇되면 어쩌죠 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고양이 하악질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비자발적 소리, 그냥 겁이 났을 때 반사적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 의도적으로 자기가 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고양이가 하악질을 한다, 하악질을 좀 자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상황이 공포스러웠다, 무섭다, 그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느꼈다, 반사적으로 나오는 소리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고양이도 TV를 가까이서 보면 시력이 안 좋아질까요? 자, 지금까지 고양이가 TV를 가까이서 보고 시력이 나빠졌다라고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그렇다. 시력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네, 시력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일단 고양이는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TV를 인간처럼 주구장창 끊임없이 자기 전에도 릴스를, 쇼츠를 뭐 한두 시간씩 보고 자는 경우 없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료 안 씻고 막 삼켜도 괜찮은가요? 한 10%, 20% 정도만 씹어 삼키고 나머지는 다 꿀꺽꿀꺽 안 씹은 채로 삼켜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 사료 먹고 급하게 먹고 나서 이렇게 구토하면 거의 사료 알갱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잡식성 동물이나 초식 동물처럼 이렇게 참 머금니가 절구처럼 잘 빻아서 먹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냥 뾰족뾰족해서 찢어 먹기만 하는 친구들이라서 사료는 꿀꺽꿀꺽 삼키는 것이 일반적인 식이 방법인데, 식탐이 너무 강한 친구들 제한급식 하면서 너무 빨리 팍 드링킹 하듯이 먹게 되면 그러면 자꾸 이게 사료구토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친구다라고 하면 이 슬로우 피더, 천천히 먹는 그릇에 세팅을 해주신다거나 아니면은 쟁반 같은 데 이렇게 흩뿌려 가지고 고양이가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쟁반에 뿌려도 흡인하던데요 라고 하셨는데, 쟁반이 그럼 작은 겁니다. 쟁반에 요철까지 있는 걸로 천천히 먹을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응이 없더라도 아침 저녁을 나눠 놀아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반응이 좋은 밤에 오래 놀아주는 게 좋을까요? 밤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 놀아주신대요. 근데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침 시간보다 밤 시간에 되게 활발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아침 시간에는 차라리 먹이 퍼즐 같은 거 배고플 때 재밌게 그냥 그 정도를 하고, 사냥 먹는 각성됐을 때 저녁 시간에 한 타임, 자기 전에 한 타임 해서 이렇게 2타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고양이 한 번에 1시간 반 집중해서 논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에너지 레벨이 엄청 높은 거예요. 보통 고양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당연히 뭐 2살 미만의 고양이들은 훨씬 더 에너지 넘쳐가지고 확 집중하고 놀겠지만, 그래도 한 2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번 놀이에 집중을 막 10분, 뭐 15분,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1시간 반을 논다? 이 친구는 와, 안 놀아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집안에 들이닥칠 거예요. 미니님이 예? 다들 이런 줄 알았어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1시간 반 무한대로 노는 친구들, 네,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털이 너무 자주 꼬이는데 빗질밖에 답이 없을까요? 그리고 여름 같은 날에 짧게 깎아주는 게 좋을까요? 털 깎으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걱정이긴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빗질 관리로 해주는 거가 모범답안인 거고요. 털을 밀게 되면 높은 확률로 8, 90% 확률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예민해지는 경우.
그래서 털 미는 거, 특히나 또 미용실에 방문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동 전문가 입장에서 고양이가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너무나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조금 털 자체가 너무 자주 엉켜서 그게 문제야, 근데 빗질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아니면 특정 부위가 맨날 너무 막 열매 맺히듯이 뭉쳐, 이런 경우라고 하면 집에서 부분 뭉치려고 하는 부분만 가볍게 아이가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 선에서 조금 상모하시는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고양이는 왜 영역 싸움을 하는 걸까요? 싸우지 않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거든요. 귀여우셔. 영역동물이에요. 서로 영역을 만들고 지키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침입자들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보다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덜덜덜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맨날 이렇게 이 러빙을 통해서 여기 안면부 페로몬을 묻히고 다니고, 스프레이 하면서 소변 뿌리고 막 이런 식으로 별짓을 다 하는 친구예요. 야, 나 여기 내 땅이고 나 여기 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오지 말아줘.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친구들인데 새로운 친구들이 확 들어온다. 그러면 막 이제 긴장도 올라가고, 갑자기 더 강력하게, 더 심하게 막 러빙하고 스프레이 막 더 심하게 하고 막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묘 과정이 되다 보면 고양이들 중에 배뇨 실수, 특히 우리가 보통 유린 마킹이라고 하는데 소변으로 영역 표시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발 오지 말아줘. 우리 아빠 엄마도 영역 다툼해요. 침대 하나 더 사서 따로 써요. 이거야.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야. 고양이들이 영역 다툼할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N+1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들, 뭐 화장실도 2개 플러스 하나 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엄마 아빠 영역 싸움 어떻게 해서 지금 해결됐다고요? 침대를 하나 더 삽니다. 부부 한 쌍에 침대 한 개를 더 두니까 영역 싸움이 해소된 거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사람 음식을 탐하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건 무슨 문제인가요? 라고 했는데 원래 안 먹던 애가 신기하네요. 일반적이지 않은데 최근에 사료 먹는 양이 많이 줄었으면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긴 해요. 식탐이 엄청 강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대한급식 확실하게 하면서 다이어트 막 하면. 근데 양집사님이 줄지 않았고 자율급식이고 더 늘었어요. 전체적으로 먹는 양이 늘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나이 많은 고양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좀 의심해 볼 수 있긴 한데, 저는 1차적으로 습식 급여를 조금 추가적으로 해보고, 오히려 또 이렇다라고 하면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볼 것 같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인가요? 라고 했는데 나이가 좀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근데 저는 오히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능성이 높아서 꼭 이 갑상선 호르몬 농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치매 같은 경우는 사료 먹고 돌아서서 또 먹고 막 이런 거지, 사료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사람 음식에만 뭔가 기호성이 확 올라간다? 지금 검사를 해보시는 게. 네, 일단 검사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도 곧 신생아가 와서 그런데 조리원 퇴소하고 얼마나 격리하고 어떻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팁 알려주세요. 조리원 퇴소하기 전부터 만나게 해줬고요. 근데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조리원에서 애기 자주 쓰는 손수건 같은 거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맛있는 간식을 같이 줬어요. 그래서 애기를 직접 보기 전에 후각적으로 친해지게 만들어주고, 조리원에서 애기 우는 울음소리 녹음해서 와서 고양이한테 들려주면서 울음소리와 함께 간식 보상 주고, 이런 식으로 먼저 후각이랑 청각을 노출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아기가 집으로 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고양이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방으로 데려가서 아기는 아기대로 케어하고, 이제 그 전에 했던 것처럼 청각이랑 후각 교육을 계속 이어서 하시는 거. 그리고 아기는 안고 다니면서 고양이가 그냥 호기심에 한 번씩 저기 어떤 새로운 존재가 있네? 무슨 움직임이 조금씩 있네? 이 정도를 노출시켜주는 거. 그래서 본격적으로 고양이들한테 아기를 보여주는 거는 그래도 조리원 퇴소 후에 한 2주 정도. 왜냐면 우리가 고양이들 합사를 할 때도 보통 그래도 2주 정도 격리하면서 천천히 친해지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기와 고양이도 최소한 2주 정도는 직접적인 노출보다는 이렇게 은근한 노출을 통하고 그 이후에 고양이들이 불편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완벽한 그냥 노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부터 둘째가 여집사랑 떨어지면 너무 울어요. 분리수면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근데 진짜로 보호자랑 애착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 갑자기 분리수면이 시작되면
거의 대부분의 고양이들이 분리불안감을 느끼고 그랬을 때 정말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 너무 고양이가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울 때마다 나가서 관심을 주게 되면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불안감에 의해서 울었던 거에 추가로 울면 관심 받을 수 있네로 해서 이 행동이 점점 심해지고 집요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분리수면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면 일관성 있게 분리수면 그리고 그 시간대에는 오히려 무시 대신에 분리수면이 아닌 시간대 고양이를 직접 만나는 시간대에는 정말 충분한 애정 표현 충분한 사냥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고 그 외적인 시간에서는 충분히 그 전처럼 애정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지시켜주는 말이 쉽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보호자들이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어합니다. 근데 반대로 고양이들도 생각해보면 원래 당연히 잘 때는 엄마랑 자는 거였는데 엄마랑 떨어져 자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양쪽 다 힘든 상황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편이 없을 때는 훨씬 긴장도 덜하고 활동하려는 게 보이는데 남편이 계속 간식도 던져주고 있는데도 들어오는 소리가 나면 바로 숨어버리고 그래요. 한 3주 정도 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상담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일단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는 기본이고 근데 3주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이렇게 고양이가 되게 계속 긴장도가 높다. 이 친구는 일단 약물 같이 활용하면서 친해지기 가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남자 보호자분이 집에 오시기 1시간 반 전에 안정제를 먹이면 가장 좋아요. 하루에 2번 정도. 그러면 고양이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처음에는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로 부들부들 무서워하는 상황이다가 약을 먹고 약효가 돌기 시작하면 약간 호기심이 더 생기네. 저 사람 혹시 나한테 좋은 거 줄라나? 요 정도 마음가짐으로 변합니다. 그랬을 때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남자 보호자분 서서 간식 주는 행동도 별로 초반에는 좋진 않아요. 여자 보호자분이랑 남자 보호자분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거나 바닥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여자 보호자분이 고양이한테 칭찬을 해준다거나 간식을 준다거나 하는 상황을 1차적으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쓱 옆에 앉아있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림자 남자는 뭐 사람이 아닌 거야. 그냥 이 여자 보호자의 그림자처럼 옆에 따라다니는 섀도잉인데 그 섀도잉에서 갑자기 뭔가 실체화가 되면서 간식이 쓱 나온다. 이 정도 느낌으로 반복적인 노출, 긍정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쯤 되면 약물 활용하는 게 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사했는데 안정제와 펠리웨이 질캔을 계속 먹이고 있는데도 새벽에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울고 개고까지 계속해요. 렉돌이라서 심장질환으로 갑자기 위험해질까봐 걱정됩니다. 자, 이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렉돌이기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문제가 된다.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왜냐면 비대성 심근병증이라는 어떤 유전성 질환이 발현이 돼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기저질환이 있는지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렉돌은 다 심장질환이 있어? 전혀 아니거든요. 없는 렉돌이 훨씬 더 많죠. 다른 고양이보다 유병률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지 렉돌 다 심장질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심장질환 때문에 이 친구가 문제될까 봐 걱정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닌 거고 안정제와 펠리웨이 질캔. 안정제도 지금 투약을 하고 계신다. 근데도 그렇게 우는구나.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집이라는 바뀐 환경 자체에 대한 적응 교육을 추가로 좀 하시는 부분도 필요한데 일단 이 친구가 영역 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크래처들 각각 공간별로 배치하는 것 그리고 고양이가 숨을 수 있는 숨숨집 장소들도 충분히 챙겨주는 것 그리고 매일 간식을 여러 가지 고양이를 위한 스팟들에 숨겨두면서 이 친구가 집을 보물찾기 하듯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집을 더 빨리 탐험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사하고 나면 낯선 사람들이 너무 자주 방문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가구 설치가 자꾸 반복적으로 되는 경우 그러면
이 모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응 기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본 노력은 계속해서 해줘야 된다. 근데 그 반응이 조금 고양이들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사람도 그렇지만 성향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향의 차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안정제 하루에 2번 꾸준히 먹이시고 기본 적응 교육 같이 병행하시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줍니다. 양이들이 응가하고 나와서 미친 듯이 뛰는 건 쾌변의 뜻인가요? 야생에서 고양이들이 화장실 이용할 때는 자기 스스로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는 집중력이 두 개로 흩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누가 갑자기 공격을 하면 치명적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똥을 싸러 가는데 혹시 누가 나를 뒤에서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어느 정도 엄습하는 시기. 그래서 똥을 쌀 때마다 어느 정도는 약간 불안해. 근데 이게 고양이들마다 조금 편차가 있어. 어떤 고양이는 엄청 불안해하고 어떤 고양이는 좀 덜 불안해. 그러니까 뭔가 흥분과 각성 상태와 불안이 같이 지속되면서 똥을 싸. 그 상황이 종료됐을 때 무언가 남아있는 이런 흥분 각성 상태의 여파로 고양이가 갑자기 우다다를 한다거나 뛴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담을 하면서 정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배변 실수하는 고양이들 중에 이 불안도가 아주 높은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똥 한 번 싸는 것도 그냥 헤헤 배 아프니 가서 똥 싸야지 이게 아니고요. 아씨 가다가 나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 공격하는 거 아니야? 아이 근데 몰라 배 아프니까 쌀 거야. 탕! 아무 일 없었다. 아우 다행이다. 약간 요런 마음가짐을 어느 정도는 좀 깔고 있는 상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 화장실 있는 위치가 가능하면 집에서 막 시끄러운 뭐가 있는 곳이 아니고 좀 조용한 곳 그리고 접근하기 편한 곳 이런 곳에 꼭 배치를 하도록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있어도 고양이들은 화장실 갈 때 조금 긴장한 상태에서 간다. 몸에 힘을 빡 주고 간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런 느낌으로. 너무 귀여운데 너무 웃기네요. 아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계속 화장실 참는 친구들까지 생기거든요. 그래서 참고 변비까지 걸리는 거 보면 이게 단순히 귀엽게만 생각되진 않아서 네. 사장님들이 매우 잘하는데 재밌게 놀다가 똥을 한 덩이씩 흘리는 경우가 있다. 너무 흥분해서 그럴까요? 라고 하셨지만 오히려 변비기가 있는 친구들 배변을 완전히 충분히 못하고 변비가 있는 친구들이 똥을 싸다가 마지막 요 한 덩어리가 관략근에 이렇게 껴있다가 흥분하니까 뽁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수분 섭취량 늘려주고 유산균 주고 식이섬유 늘려주고 이런 식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스무스하게 똥을 쭉 바나나 하나 쭉 내보내는 형태가 돼야지 흥분해서 관략근에 껴있는 똥이 한 방울씩 염소똥처럼 방울방울 떨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겠다. 벌써 근데 요 나이 때 이 정도면 나이 들수록 좀 변비 문제 발생할 확률이 높으니까 요거는 조금 관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펠리스 마스터 모래 구입했는데 3개월 된 아기가 화장실 들어왔다 모래를 계속 먹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어린 새끼 고양이가 모래를 계속해서 먹는 모습을 보이면 기호성이 가장 좋다고 해서 또는 행동학적으로 가장 좋다라고 해서 응고용 모래를 계속 쓰시는 것보다는 비응고용 모래를 써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래 종류로 변경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큰 어른 고양이들은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는데 너무 새끼 고양이들은 이 모래 이식을 계속 하게 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 많이 먹었을 때는 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완전히 다른 종류 비응고용 모래를 사용을 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기심에 막 뭐든 주워 먹는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다시 한번 응고용 모래를 재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희 고양이는 모래로 덮는 걸 못하고 화장실 벽만 벅벅 긁는데 왜 그럴까요? 화장실 사이즈가 너무 작은 경우에 화장실 공간 면적이 충분치 않았을 때 모래를 긁는 게 아니고 그냥 벽을 긁는 경우도 있고요. 긁는 습관 자체는 표현을 하지만 모래 재질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그냥 벽을 긁는 걸로 마무리하는 친구들,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행동 패턴이 굳어진 거, 모래로 덮는 게 아니고 그냥 벽을 긁는 정도의 모습 흔적으로만 마무리되는 경우, 뭐 요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큰 화장실로 바꿔주고 고양이가 선호할 만한 모래로 교체를 해줬는데도 여전히 벽을 긁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습관처럼 굳어진 행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두 가지 개선해줬더니 그때부터 모래 잘 덮고 잘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친구는 그 전에 화장실에 대한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게시글에 질문 주신 거 이거 대박이다. 고양이는 지네들이 귀여운 걸 알까요? 이 귀여운 털덩어리들. 알까요? 각각의 고양이들은 자기가 귀여운 걸 모를 것 같은데, 고양이라고 하는 품종은 그 유전자의 생존 방향이 결국 귀여움을 통해서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이 친구들이 사람들한테 귀엽다라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고양이라는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는 몰라, 내가 이쁜 거는 모르겠고, 근데 사람 근처에 가서 그냥 보통 이렇게 하면은 다들 나 예뻐해주고 먹을 거 주고 챙겨주고 막 받들어주고 이러던데? 라는 거를 이 유전자 단위에서는 약속한 것처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베이비돌님이 애교가 통한다는 거는 100% 알고 있다고 봅니다. 애기들이 유아적인 행동들을 했을 때 되게 또 좋아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근데 또 고양이들은 사람을 보면 어미 고양이한테 느끼는 감정 비슷한 것들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유아기적 행동들을 자주 보여주게 되고, 뭔가 이게 서로가 핏이 딱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행동들이 강화되기도 하고, 엄마 고양이한테 하듯이 막 꾹꾹이 보호자한테 하고 눈 마주치고, 그치 애기씨? 저희 채널이 벌써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영상 쭉 보시면 웬만한 문제들 또는 걱정하는 FAQ들에 대한 답들이 잘 컨텐츠들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찾아서 컨텐츠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하라고 하니까 끝이라고 하시네요. 안녕. 초밥, 버터떡, 엽떡. 버터떡 근데 다음 라이브 할 때는 아무도 안 먹는 상황이잖아요. 다음 라이브 할 때까지 버터떡을 파는 곳이 계속 남아 있으면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